이번 강의에서는 산과 염기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산이라 함은 한라산, 백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이라 함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한다. 산의 예는 염산, 질산, 황산, 탄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염산, 질산, 황산 요 세 개가 3대 강산이다. 거기에 반해서 탄산과 아세트산은 약산이고, 특히 아세트산 같은 경우가 식초의 원료가 된다. 자,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산들의 공통적 성질이 있는데, 산의 공통적 성질을 산성이라 하고, 이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들은 모두 H 플러스 수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산들의 공통적 성질, 산성에 의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모든 산들은 신맛이 나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산들은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는 이산화탄소 CO2 기체를 발생시킨다.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분필, 석회암과 같은 물질들은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CO2 기체가 발생하고 물이 생성되며 CaCl2 염화칼슘이 생성된다. 반응 계수는 HCl 앞에 2를 붙여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의 성분이 CaCO3라서 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 CO2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산들은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반응성을 앞에서 했었는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산과 반응을 하지 못한다. 금은 구리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반응식을 살펴본다면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 H2가 발생하고, 그리고 MgCl2가 생성된다. 반응 계수는 HCl 앞에 2를 붙여주면 되고, 밑에는 구리와 염산의 반응인데, 구리는 반응성이 작아 염산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모든 산들은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같은데, 이왕 지시약을 보는 김에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 지시약의 색깔을 기억해 놓도록 하자. 리트머스 종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그치?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에서는 붉게 변하게 되고, 중성에서는 변화가 없고, 염기성에서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었다.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중 염기에서 무색,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노란색이고, 그리고 BTB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노초파가 되지, 그제? 자, 외울 때는 리트머스 종이는 기본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페노프탈레인부터 이어서 외워본다면, 산중염기순으로 이어서 외워본다면 무무불이 되고, 그 다음은 불로노가 되며 다시 노부터 해서 노초파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놓고, 메틸오렌지랑 BTB만 묶어서 다시 본다면 메틸오렌지의 중성 상태의 색깔을 주로 살짝 바꿔준다면 빨주노초파 이렇게 되지, 그제? 자, 그러나 이렇게 외울 때 주의할 사항은 여기 노란색이다. 그래서 불노노 노초파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만 붉은색이고 나머지는 노란색이지. 그래서 산성 물질을 찾을 때는 메틸오렌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전체적 색 변화를 볼 때는 BTB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천연지시약도 있다. 자수색 양배추나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연지시약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지시약에 대해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pH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pH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H+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0부터 14까지 있고 가운데가 7이잖아, 그치? 7이 중성이야. 그리고 7보다 pH가 낮은 게 산성이며 7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 염기성을 의미한다. 자, 이때 7보다 작아서 0에 가까이 갈수록 강산이 되고 7보다 커서 14에 가까이 갈수록 강염기가 된다. 한 번 더 얘기한다면 pH가 낮아질수록 강산이 되고 pH가 높아지면 강염기가 된다는 거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 주변에 pH가 7보다 낮은 산성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식초가 있다. 식초는 아세트산을 원료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탄산음료가 있는데 탄산음료는 물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은 것이지, 그치? 그래서 탄산의 화학식을 기억할 때도 H2O 물에 CO2가 녹아서 이걸 합쳐서 적으면 H2CO3가 되지, 그치? H2CO3가 탄산의 화학식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자. 그 외에 김치, 유산균 음료, 레몬, 해열제, 진통제 뿐만 아니라 커피,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우유, 이런 것들이 산성 물질의 대표적 예가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산의 화학식을 확인하고 산을 이온화시켜 보도록 하자. HCl은 염화수소고 염화수소 수용액을 염산이라고 한다. 염산을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와 Cl-가 생성되고 HNO3, NO3-가 질산이온이었다. 질산이온이 H 플러스와 결합해서 만든 HNO3가 질산이 되고 이온화를 시키면 H 플러스와 다시 NO3- 질산이온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황산이온이 수소이온과 결합한 H2SO4가 황산이고 이온화를 시켜주면 여기서 끊으면 되지, 그치? H 플러스가 나오는데 H2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SO4, E- 황산이온이 나오게 된다. 같은 원리로 H2CO3가 탄산이고 이온화시키면 EH 플러스와 CO3E- 탄산이온이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CH3COOH인데 얘가 바로 아세트산이고 얘는 주의할 게 여기에서 끊어야 하고 그래서 H 플러스가 나오고 남은 CH3COO- 얘가 아세트산 이온이다. 자, 그래서 다시 적어본다면 여기서 끊어야 한다 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CH3COO- 이온이 나온다. 대부분의 이온 화합물은 양이온을 앞에 적는데 CH3COOH 아세트산만 예외적으로 음이온이 앞에 적혀 있고 양이온이 뒤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자.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산들을 이온화시키면 모두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고 이 수소이온 때문에 산의 공통적 성질 산성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나 이런 산들이 성질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 산마다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산들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1번부터 3번까지 염산, 질산, 황산이 3대 강산이고 밑에 둘이가 약산이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자. 자, 지금부터는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염기라 함은 수용액에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염기의 예는 수산화 나트륨 NaOH, 그 다음 수산화 칼륨 KOH, 그리고 수산화 칼슘 CaOH2, 그리고 NH3, 암모니아가 대표적 예가 된다. 그 외에도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등이 있으나 여기 있는 네 가지 염기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술산화 칼슘 3개가 3대 강염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암모니아는 약염기이다. 그리고 염기의 공통적 성질을 염기성이라 하며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히 수산화 이온 OH-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염기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다면 산은 신맛이었다면 염기는 쓴맛이다. 신맛 하면 떠오르는 게 레몬이었지. 레몬은 그래서 산성이었지. 쓴맛 하면 떠오르는 게 약이 떠오르지 않나? 됐나? 약에는 염기성 물질들이 많아서 쓴맛을 낸다는 거. 자, 그리고 염기는 산과 마찬가지로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리고 염기의 성질 중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이 미끈미끈하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미끈미끈한 촉감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비누가 있지, 그지? 비누. 자, 비누가 그렇게 미끈미끈한 이유가 비누의 성분이 염기성 NaOH 성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염기는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산은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했지만 염기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에는 비누, 하수구 세정제, 그리고 제산제, 치약, 유리 세정제, 빵 만들 때 쓰는 소다, 베이킹 소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 염기성 물질이다. 이 중에서 하수구 세정제를 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배수구가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서 U자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하수구로부터 냄새나 벌레가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 있는데 이 하수구가 한 번씩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히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이 머리카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과 같은 산을 부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산을 부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배수관이 금속으로 돼 있지. 그러면 이 금속이 산에 의해서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누구를 사용하냐면 염기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지. 자, 염기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배관을 막고 있는 머리카락 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러하다 보니 염기성 물질이 단백질을 녹이게 되고 배관이 뚫리게 되고 우리는 세면대를 계속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이렇게 염기들이 주어졌을 때 염기를 이온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수산화 나트륨인데 NaOH니까 OH에서 끊어주면 된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KOH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성되고, CaOH2 수산화 칼슘은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생겼지. 여기 이 표시가 있지. 자, 두 개가 생성되는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개가 생성된 이유가 CA가 2 플러스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두 개와 결합해서 수산화 칼슘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 암모니아 NH3는 암모니아는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해서 OH-가 나오고, 그럼 남는 애들이 질소 한 개에 H가 암모니아에 3개하고 물에서 1개가 넘어오지.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생성된다. 그리고 CH3OH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끊어서 CH3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라고 적으시면 안 된다. 눈치를 채겠지만 CH3OH는 염기성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CH3 플러스라는 이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CH3OH 또는 C2개 H 5개 OH가 누구냐면 위에는 메탄올이고 그리고 밑에는 에탄올이다. 자, 얘들은 OH를 갖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수산화 이온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얘들은 이온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메탄올과 에탄올은 이온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염기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이동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여기 보시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얘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다음 전극에 연결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중앙에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 보자는 거지.
수소나 나트륨은 NaOH지, 그지? 그러면 이온화하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성되고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OH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근데 이때 OH 마이너스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고 얘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다 보니 리트머스 종이의 중앙에서부터 플러스 극쪽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트머스 종이에 전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질산칼륨 KNO3를 묻혀서 전극을 연결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질산칼륨을 묻히는 이유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 다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하고 물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OH-만 적으면 안 된다. KNO3도 묻혀줬지. 그러면 얘도 이온화할 것이고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고 얘들 역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그 다음 Na 플러스와 K 플러스는 양이온이므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염산을 갖고 같은 실험을 반복해 본다면 이때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되고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었지.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생성되고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염산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푸른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적을 수 있어야 한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에는 Cl-뿐만 아니라 NO3-를 적어야 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에는 H+와 K+를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배운 산과 염기의 성질을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HCl 염화수소 수용액은 강산이었다. 그리고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으로서 약산이었지. 그 다음 NaOH는 강염기였고 비눗물은 약염기의 예가 된다. 자, 이때 리트머스 종이는 염산과 식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NaOH와 비눗물은 염기로서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고 했다.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BTB는 산에서는 노란색이었고 염기에서는 파란색이었지. 그 다음 전류는 산이나 염기나 모두 다 흐른다. 그러나 그때 강산은 전류의 세기가 강하고 약산은 전류의 세기가 약하며 강염기는 강하고 약염기는 약하게 된다. 그 다음 금속 마그네슘과의 반응인데 염산과 식초는 산으로서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을 하고 NaOH와 비눗물은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달걀 껍데기 성분은 CaCO3로서 산들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와 반응을 하는 반면 염기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다. 산들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와 반응을 할 경우에 CO2 기체가 발생했고 금속과 반응할 경우에는 수소 H2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었다. 표로 정리를 해봤고 넘어가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라든지 동식물의 호흡, 화산 분출, 산불 등에 의해서 CO2가 발생하게 되고 이 대기 중에 CO2가 바닷물에 녹게 되면 H2CO3 탄산을 생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에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H 플러스 수소 이온은 산호나 조개류가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CO2 발생을 어찌해야 한다? 우리는 줄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연기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